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구룡포읍에서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7천여 명의 전 주민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세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고 동해안 대표적 관광지로 연말연시 유동 인구도 몰려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미품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빨리 선별진료소에 나오셔서 검사를 받아주면 고맙겠다. 24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주민 17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룡포읍 한 소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은 다방과 주점을 통해 어선 선원들에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7천여 명의 모든 구룡포읍 거주자와 방문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구룡포 읍내에는 소주방과 같은 영세업소가 많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다방과 노래 연습장 등은 물론 실내 3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흥주점, 다방, 노래방 등 다수 사람이 군집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더구나 구룡포 지역은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여서 연말연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포항해경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기간 유례 없이 많은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마을 전체에 높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과 생활권이 겹치는 경주에서도 확진자 수가 연일 포항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공동으로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2월 22일 현공면입니다. 이후 10월 3일까지 100명이 채 나오지 않아 방역에 자신감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나오지 않은 지 55일 만인 지난달 28일 영남대 음대발 확진자를 시작으로 꼭 한 달 만에 109명이 증가했습니다. 8달 걸리던 속도를 최근 한 달 만에 따라잡은 셈입니다. 12월 들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날은 9일과 11일 단 이틀,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11명으로 두 자리 숫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산세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경주시는 의사 약사협회와 상인, 숙박업주, 운수업 대표 등과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60대와 70대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는 집합 모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와 포항시는 생활권이 겹치는 데다 지역 감염 양상이 비슷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이 함께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방역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 3차 유행은 1, 2차 때와 양상이 다릅니다. 가족,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는 징후여서 백신 접종 전까지 목표를 멀리 잡고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산발적인 유행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그런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구룡포 등지에는 겨울 별미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섰고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펜션 예약이 동이나 방역 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역 확진자 수는 총 2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구룡포읍 주민이거나 구룡포읍 집단 감염 확진자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들 확진자를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현재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건강권만 위협받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이주민에게는 더 가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 피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주민 10명 중 9명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월 소득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주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고 15%는 도움을 청할 지인도 없었습니다.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인원을 감축할 때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리해고 1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이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휴업급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안전망으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복지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식당, 목욕탕 같은 다중시설과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특히 심했습니다. 이주민 65%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정부 긴급재난 문자에서 얻고 있었지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절반 가까이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혐오나 차별 대신 국제사회, 이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도 내 모든 학교가 어제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은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고 졸업식은 학급 단위로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기 말 평가 등 학사 일정에 있어 등교 수업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원격 수업 운영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서 교회발 연쇄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 성탄절과 주말 예배 당시 정부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교회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번 적발되고도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쓰기를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성탄절 예배 때 많은 신도가 모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를 어긴 교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가 구군청과 합동으로 지난 25일 성탄절에 대구 시내 1,52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지 점검했더니 지침을 어긴 9곳이 적발됐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 핵심 방역 수칙인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본 곳도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9곳 가운데 2곳은 지난 일요일 예배 때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해 대구시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배를 봐야 된다. 자기들이 오는 신도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종교적 신념을 다 이유를 듭니다.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나 방역수칙, 정부의 비대면 방역수칙 위반하는 것은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성탄절에는 비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일요일 예배 때는 대면 예배로 전환한 6곳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15곳 모두 내년 1월 3일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일부 교회가 정부 지침을 어기자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칙을 잘 지키는데 일부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종교를 탄압까지 하는 어떤 사안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과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여러 번 어겨 지난 9월 16일부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대구의 한 교회는 방역 수칙 상습 위반으로 대구시로부터 16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탄절에 또 예배를 강행해 대구시가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 확진자 480여 명이 어제 청송에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그제까지 전국 다른 교도소로 분산 이감시켰고 청송교도소의 독방 700개에 이들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청송군은 1,000명이 넘는 교도관들에 대해 주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로 격리해 출퇴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로 확진 수용자를 이송하는 것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경북 대표 김치 브랜드인 안동 풍산김치도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절인 배추에 갖은 양념으로 버무린 소가 꼼꼼하게 채워집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고추와 생강, 마늘 등으로 만든 안동 풍산김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급식으로 나가던 물량이 크게 줄었지만 김치 공장은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역력을 높이는 발효 식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는 건데 지난 5월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김치가 코로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뜻밖의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 국내 김치 수출액은 1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201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풍산김치도 92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첫 20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직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국내 온라인 판매가 2배가량 뛰었고 해외 수출이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풍산김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외국인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젓갈류를 뺀 비건 김치를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건 마일드 김치를 개발해서 젓갈을 넣지 않고 고춧가루 함량을 줄여서 좀 부드럽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외국인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중에 매운맛을 줄인 어린이용 김치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4일부터 울진군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클리닉에서는 기침과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구분해 진료하고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선별 진료소와 연계해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울진군 의료원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도 울진군 보건소 주차장으로 이전해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빠른 격리를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병상 236개 더해 포항의료원 91병상, 김천의료원 261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615병상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도내 388실 외에 오는 30일 안동대에 200실을 확보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추가로 500실 이상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불국사 자원봉사단 2,765만 원, 주식회사 미래해운 1,000만 원, 울진 누가의원 200만 원, 주식회사 현대조경 대표 권상학 씨 100만 원, 경주시 건천FC 100만 원, 경주 외동 배드민턴 클럽 회원 1동 100만 원, 울진읍 연지 1위 마을 주민 1동 80만 원, 경주시 성건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장 김혜실외 위원 1동 50만 원, 울릉군 남양제일교회 50만 원, 울진 주식회사 평해수도 대표 이은경 씨 50만 원, 근화 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1동 35만 200원, 울릉군 태하 1, 2 마을 1동 30만 원, 울릉군 서면 독도 주유소 30만 원, 포항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강신웅 씨 30만 원,
경주시 보덕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 1동 20만 원, 울릉군 썬다방 20만 원, 양남면 이장협의회 20만 원, 울진 후포면 금음 3리 주민 1동 20만 원, 온정 1리 주민 1동 20만 원, 운정면 여성 취미교실 필라테스 회원 1동 20만 원, 신현대건설 대표 안부출 씨 20만 원, 울릉군 은빛식당 10만 원, 울릉군 태하 부녀회 10만 원, 울릉군 서면 공창식 씨 10만 원, 울진 예스 모텔 10만 원, 소태 1리 녹정 경로당 회장 남상아 씨 10만 원, 삼율 3리 새마을 회원 1동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교회 10만 원, 안강중학교 기유성 학생 5만 원, 안강중학교 정하윤 학생 3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이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 경주시는 경북도 내 다른 시보다 많지 않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지급한 보조금은 160억 원으로 지난해 96억 원보다 늘어난 것은 맞지만 버스 한 대당 보조금은 9,700만 원으로 상주시 1억 5,700만 원, 포항시 1억 2,200만 원의 절반에 그쳐 현재 10개 시 중에는 8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1인당으로 계산하면 6,324원이며 이는 13,354원인 안동시의 47%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는 보조금 집행에 불신이 있는 만큼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을 신설하고 범시민대책기구 구성과 2년마다 실시하던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현 포항이 최종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어항 내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